수술 시작합니다, 메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이 목소리, 설마 이혼 후 아이를 숨기고 먼 도시까지 도망온 한지아. 하지만 배를 가르는 메스 너머로 들려온 집도이의 목소리는 분명 그녀가 버리듯 떠나보냈던 전남편 차현우의 것이었습니다. 한치야? 현우가 굳은 표정으로 마스크를 벗는 순간 지아는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이 아이, 누구 아이야? 그 한마디로 수술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감동적인 실제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혼 후 1년. 한지아는 임신 9개월의 몸으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남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외곽에 자리한 낡은 숙소에 머물렀습니다. 현우의 병원 네트워크와 어머니 배여사의 영향력이 전혀 닿지 않는 곳을 수소문하여 찾은 곳이었어요. 지아는 현우에게 짐이 되거나 그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이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수백 번 다짐했습니다. 곧 태어날 아기에게 필요한 소박한 물건들을 정리하던 지아는 어둠이 깔린 늦은 밤 갑작스러운 아랫배의 통증을 느꼈어요. 진통은 시간이 갈수록 주기가 짧아졌고 그 강도는 지아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격렬했습니다. 지아는 서둘러 준비했던 작은 짐 가방을 챙겼어요. 휴대폰으로 미리 검색해 두었던 가장 가까운 병원의 응급실 번호를 눌렀어요. 지아의 손끝은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착한 병원은 지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지역 대학병원의 협력병원처럼 보였어요. 현우가 잠시 파견 근무 중인 곳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지아는 고통 속에서 의료진의 안내를 받아 빠르게 분만실로 향했습니다. 의료진은 태아의 심박수 저하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해야 한다고 긴박하게 설명했어요. 분만실 침대에 누워 마취를 진행하던 지아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들어오는 집도이를 보았습니다. 지아는 통증과 마취로 인해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집도이가 스태프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의 톤과 억양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익숙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메스로 피부를 가르는 긴장된 순간 지아는 집도이가 건네는 의료기구를 받는 길고 섬세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 손은 분명 이혼 후 1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던 전남편 차현우의 손이었어요. 지아는 자신이 환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지아는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수술장 조명 아래 현우와 시선이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현우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의 대부분이 가려진 환자를 수술하면서도 그녀의 측면 얼굴 윤곽과 얇은 손목의 희미한 반지 자국에서 강력하고 거부할 수 없는 기시감을 느꼈어요. 현우는 환자가 전처 한지아일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 의사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방망이 질쳤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감정이 직업 윤리를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났어요. 긴장감 속에 아기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기는 힘찬 울음소리 대신 작고 불안정한 숨소리를 내었습니다. 현우는 본능적으로 아기의 상태를 살피는 동시에 수술 기록지에 기록될 정확한 출생 시각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시계 바늘이 가리키는 시각은 현우 자신의 생일과 정확히 일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현우는 아기의 얼굴을 지켜보며 순간적으로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닮았다는 강한 착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현우는 아기를 간호사에게 인계한 후 환자의 얼굴을 재차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 기록을 마무리하고 분만실을 서둘러 빠져나갔어요. 지아는 무사히 아기를 낳았다는 안도감과 현우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 속에서 천천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지아는 회복실로 옮겨졌죠. 그곳에서 깨어났을 때 온몸이 수술의 통증으로 고통스러웠지만 가장 먼저 아기 온유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간호사가 아기가 미숙아로 태어나 현재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겨져 집중 관리를 받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지아는 아기가 아프다는 소식에 얼굴을 감싸쥐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홀로 감당해야 할 현실의 무게가 갑자기 어깨를 짓눌렀어요. 한편 현우는 병원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어제 환자에 대한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름과 주소지 정보는 낯설었지만 그 얼굴과 분위기는 전처 한지아의 것과 너무나 닮았어요. 현우는 미련하게 우연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지만 아기의 출생 시간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의사가운 안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아기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받게 될 정기적인 혈액 검체를 확보하는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현우는 직업 윤리를 어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 의구심을 안고 살아갈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그는 친자 확인 검사를 비공식적으로 의뢰하기로 결심하고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병원 내부 경로를 통해 은밀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우는 며칠 안에 모든 의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술 후 사흘이 지났어요. 차현우는 매일 아침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아기 온유가 격리된 인큐베이터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아기는 작고 미약했지만 현우의 눈에는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놀라울 정도로 닮은 부분이 많아 보였어요. 현우는 전날 밤 병원 내부의 비공식 경로를 통해 의뢰했던 친자 확인 검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결과 보고서의 굵은 글씨는 현우가 부정하려 했던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어요. 온유는 차현우의 아들이었습니다. 현우는 배신감과 기만이 뒤섞인 격렬한 분노에 사로잡혔죠. 자신이 그토록 완벽하게 정리했다고 믿었던 과거가 가장 은밀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그의 삶에 되돌아온 것입니다. 현우는 자신의 의사가운을 벗어던지고 분노로 일그러진 표정으로 한지아의 병실로 향했어요. 병실 문을 열자 지아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지아의 얼굴은 수술 후유증으로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표정에는 미약하나마 아이를 지켜냈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가 병실로 들어서자 지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1년 전 이혼 후 쌓였던 벽과 며칠 전 수술실에서의 충격적인 재회에서 비롯된 어색함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지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현우가 문 옆에 기대서며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은 비난과 함께 이해할 수 없다는 의문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아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추궁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현우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지아에게 내던지듯 던졌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어. 저 아이네 아들 맞잖아. 현우의 목소리가 병실에 낮게 울려 퍼졌어요. 지아의 창백했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지아는 끝까지 숨기고 싶었던 진실이 현우의 입을 통해 확인되자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현우는 지아에게 성큼 다가가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왜 숨겼어? 이혼하고 바로 임신했다는 거 알았으면서 왜 나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한 거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숙아를 혼자 낳으려고 위험을 무릅쓴 거야? 현우가 분노에 찬 시선으로 지아를 몰아세웠습니다. 나한테 연락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최소한 아이의 친부에게 알릴 의무는 있는 것 아닌가? 당신한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지아는 침대 난간을 잡으며 현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남남이에요. 아이는 나 혼자 키우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의 가족에게 알려지는 순간 나는 이 아이를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혼자 키운다고?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현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습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아이를 빌미로 다시 나한테 돌아오려고 했던 건가? 내 어머니한테 복수하려고 이런 식으로 나선 거야? 이게 네가 말하는 고결한 선택이야? 현우는 지아의 진심을 의심하며 독설을 쏟아냈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비난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의 가족과 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숨긴 거예요. 내 삶에서 당신과 당신 어머니의 그림자를 지우고 싶었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내가 당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죄인 취급했어요. 이 아이는 오직 내 아이일 뿐이에요. 현우 당신의 도움은 필요 없어요. 지아는 더 이상 현우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지아의 결연한 태도와 눈빛에서 과거 자신이 알던 나약했던 아내의 모습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러나 현우는 과거 이혼 직전의 뼈아픈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플래시백. 1년 전 이혼 재판 직전. 지아는 배 여사가 현우의 중요 연구 자료를 자신에게 뒤집어 씌우고 스파이로 몰아세웠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배 여사는 현우가 가장 아끼던 연구 자료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지아가 이를 경쟁 병원에 팔아넘기려 했다고 조작했습니다. 너희 친정까지 파산시켜버릴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배 여사가 현우가 없는 자리에서 지아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현우에게 이혼을 요구해. 네가 떠나면 현우는 다시 완벽한 후계자가 될 수 있어. 지아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배 여사는 현우가 아끼던 지아의 보석이 박힌 시계를 일부러 깨뜨려 지아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 시계를 현우에게 돌려주면서 지아가 너에게 완전히 질렸다고 하는구나라고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말만 믿고 지아에게 진위 여부를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죠. 지아는 현우가 끝내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어머니의 편에 서서 침묵했던 그날의 상처가 다시 떠올라 고통스러웠습니다. 플래시백 끝. 현우는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과 숨김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도움이 필요 없다고? 의사로서 경고하는데 저 아이 미숙아야. 앞으로 들어갈 의료 비용, 평생 필요한 관리가 얼마나 막대한지 알기나 해? 현우는 지아의 현실적인 무책임함을 지적했습니다. 내 감정 때문에 아이의 미래까지 망칠 수는 없어. 나는 저 아이의 아버지야. 내가 책임을 질 거야. 책임이요? 지아가 냉정하게 되물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위선을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요?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해서 당신 어머니의 말만 듣고 나를 내쳤을 때, 그때 당신은 이미 아버지의 자격을 스스로 버린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명예와 커리어를 위해 나를 포기했잖아요. 지아는 현우의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찔렀습니다. 현우는 지아의 일침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지아를 향한 분노와 함께
아이를 홀로 숨겨놓게 만든 자신의 과거 행동에 대한 뼈아픈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현우는 지아를 향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너는 몰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감정이 직업 윤리를 넘어 사적인 복수심으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하지만 이제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 존재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지아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좋아. 네가 원한다면 법적으로 해결하자. 나는 아이의 친부로서 양육권을 주장할 거야. 내가 내 아들을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야. 네가 원하는 대로 이혼했으니 이번에는 내 권리를 주장하겠어. 현우는 지아에게 최후 통첩을 남기듯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장 내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준비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둬. 현우는 지아의 병실을 떠나기 전 신생아 집중치료실 쪽 복도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지아는 현우가 병실 문을 쾅 닫고 나가자 침대에 온몸을 기대고 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그녀는 현우라는 거대한 권력과 법정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현우의 어머니인 배 여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어요. 지아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곧장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온유를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모성애가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병원 시스템을 벗어나기 위해 하루빨리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지아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싸늘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향한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지아는 남은 회복 기간 동안 모든 외부 접촉을 차단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우가 병실을 나선 다음 날 오후 한지아는 병원 복도에서 자신을 찾는 낯선 방문객이 있다는 간호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지아는 현우가 보낸 변호사일 것이라고 짐작하며 긴장했어요. 그러나 병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사람은 화려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어머니이자 병원 이사장인 배 여사였어요. 배 여사는 지아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마치 병균을 대하듯 불쾌하고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한지아 씨 맞으시죠? 배 여사가 병실 한가운데 서서 지아에게 거리를 두며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지아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배 여사의 냉대에 주춤했어요. 앉아 계세요. 당신 몸 상태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배 여사는 지아에게 앉으라고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차현우가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이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배 여사는 지아에게 현우가 이 병원에 파견된 경위와 그녀가 현우의 명성과 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현재 병원장 자리를 앞두고 있으며 지아와 같은 전처와의 사생아 논란은 그의 경력에 치명적인 오점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어요. 배 여사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수표와 법적 문서가 담긴 봉투를 꺼내 지아의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향후 몇 년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보상금입니다. 배 여사가 차분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건은 단 하나예요. 이 아이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 현우와 우리 가문 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는 우리 병원 재단에서 최고의 의료관리와 교육을 받을 겁니다. 지아는 충격과 모욕감에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 아이를 돈으로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아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당신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능력이 없잖아요. 미숙아를 홀로 키우다가 병원비 때문에 결국 발목 잡힐 겁니다. 배 여사는 지아의 현실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혼 당시 지아를 스파이로 몰아세웠던 과거의 행적을 되풀이하는 듯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신생아 집중치료실 회진을 위해 병실을 지나던 소아과 전문의 강민준이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는 배 여사의 목소리를 듣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민준은 지아의 주치의인 현우의 동기였으며 온유의 소아과 주치의였습니다. 민준은 배 여사가 지아에게 합의 각서를 들이미는 장면을 목격하고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강민준이 안으로 들어서며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배 여사님, 이곳은 환자의 병실입니다. 환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병원 윤리 규정에 어긋납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인 미숙아의 어머니입니다. 사적인 문제라면 병원 밖에서 다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배 여사는 갑작스러운 민준의 개입에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강민준 선생, 당신이 감히 여기에 낄 자리가 아닐 텐데요. 나가세요. 저는 온유의 주치의입니다. 민준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온유는 지금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곳에서의 모든 소란은 아이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배 여사는 민준의 공개적인 제지에 분노를 사기며 지아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잘 생각해요, 한지아 씨. 당신은 현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제안은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배 여사는 탁자에 놓인 봉투를 노려본 후 매섭게 병실을 나갔어요. 배 여사가 떠난 후 민주는 지아에게 괜찮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는 지아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피로와 절망감을 읽었어요. 민주는 지아에게 잠시 현우와의 과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그녀가 이혼 후 얼마나 힘겹게 임신 기간을 버텼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아에게 온유의 상태를 자세히 설명하며 아이의 건강과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현우는 병원 라운지에서 어머니의 비서로부터 배 여사가 지아의 병실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방식에 질식할 것 같은 분노와 함께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현우는 바로 민준에게 연락하여 병원 주차장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민준은 현우에게 배 여사가 지아에게 친권 포기 각서를 강요하며 거액을 제시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전달했습니다. 너희 어머니가 지아를 찾아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민준이 차갑게 현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를 막지 못했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민준이 현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지아가 왜 너한테 임신 사실을 숨겼는지 생각해봐. 내 어머니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지키려 했던 거야. 내 어머니의 돈과 권력이 너희 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걸 아직도 몰라. 민준의 꾸짖음에 현우는 정신을 차리는 듯 했습니다. 현우는 비로소 지아의 침묵과 도피가 자신을 향한 복수가 아니라 온유를 지키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우는 그제야 지아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도움을 거절했는지 이해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지아를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 깨닫고 깊은 후회에 잠겼습니다. 병원에서 배 여사를 마주한 다음 날 아침 한지아는 배 여사가 건넨 거액의 봉투를
병원 측에 돌려주고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지아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있는 아기 온유를 안고 현우의 병원 시스템이 미치지 못할 만큼 먼 도시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지아는 현우와 배 여사의 그림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온유만을 지켜내겠다는 결심을 굳건히 했습니다. 지아의 새로운 거처는 난방조차 불안정했지만 그곳에서 지아는 온유를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차연우는 어머니 배 여사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채 극심한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배 여사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지아와 온유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매일 탐정으로부터 지아와 온유의 생활이 담긴 보고서와 동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 속 지아는 미숙아인 온유의 집중적인 보살핌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주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온유가 잠든 밤에는 온라인 데이터 입력과 같은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필사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곤에 지친 지아가 밤늦게까지 온유를 재운 후 낡은 식탁 위에서 데이터를 입력하며 피곤함에 어깨를 반복적으로 돌리는 모습을 현우는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모습에서 과거 자신이 경무에 시달릴 때 지아가 홀로 집안일을 감당하며 참고 견뎌왔던 고통의 시간을 보았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성공만을 좇으며 얼마나 지아의 헌신을 무심하게 외면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탐정에게서 온유에게 이유식을 먹이는 지아의 동영상이 현우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영상 속 지아는 온유에게 작은 숟가락으로 이유식을 먹여준 후 숟가락 끝에 묻은 이유식을 자신의 입으로 살짝 맛보며 온유의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 행동은 과거 현우가 야근 후 늦게 퇴근했을 때 지아가 현우에게 직접 만든 음식을 먹여주며 혹시 간이 맞지 않을까 걱정하며 먼저 간을 보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현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익숙한 행동 하나가 현우의 굳게 닫혔던 감정선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통해 단순한 죄책감을 넘어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던 아내의 숨겨진 사랑과 따뜻함을 재확인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이 지아를 얼마나 오해했고 그 오해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후회는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관찰자로서만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지아에게 다가갈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강민주는 의료인으로서 지아를 비밀리에 돕는 역할을 지속했습니다. 그는 현우의 감시망을 피해 지아를 찾아가 온유의 상태를 점검해 주었고 현우에게는 온유의 정확한 건강 상태와 지아의 생활고를 꾸준히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민주는 현우에게 더 이상 지아를 관찰자 시점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로서 용기를 내라고 강하게 충고했습니다. 현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지아가 일하는 식당 주변에서 그녀의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지아와 단둘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작은 카페를 찾았을 때 현우는 지아에게 성큼 다가가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지아, 미안하다. 현우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아. 내 어머니의 방식,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던 것. 모두 내 잘못이었어.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이제 와서 무슨 소용 있어요. 지아는 현우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사과는 당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것일 뿐이에요. 나는 당신의 동정은 원하지 않아요. 동정이 아니야.
현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지아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온유의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너와 온유를 다시 힘들게 할 생각 없어. 양육권은 주장하지 않을 거야.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 현우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로서의 의무만을 요청했습니다. 현우는 지아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법적인 권리가 없는 익명의 후원 계정을 만들 계획임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눈빛에서 과거의 오만함이 아닌 진심 어린 후회와 책임감을 읽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망설였지만 온유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이기에 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결국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아의 마음속에 굳게 닫혔던 문이 아주 조금 현우를 향해 열리는 순간이었지요. 차연우의 익명 지원이 시작된 후 한지아와 온유의 삶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온유는 미숙아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모든 의료 지원과 최고 품질의 영양을 공급받으며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온유는 또래 아기들보다 더욱 건강하고 활발하게 성장했습니다. 지아는 이제 밤샘 노동이나 고된 식당 일을 그만두고 온전히 온유를 돌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서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굳게 다물려 있던 지아의 입가에도 가끔은 옅은 미소가 떠올랐죠. 현우는 자신의 이름이 지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자신의 병원 그룹 산하 의료재단 명의를 이용해 온유에게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조용히 제공했어요.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온유의 성장 단계에 맞춘 고가의 전문 보육 도우미의 정기 방문 서비스와 발달을 돕는 첨단 가정용 재활 장비를 집으로 배송시켰습니다. 모든 물품은 익명의 발신자 이름으로 도착했지만 지아는 그 철저하고 빈틈없는 관리 시스템이 일반 개인이 아닌 현우의 대형 병원 그룹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지아는 택배 송장에 찍힌 낯선 주소를 보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현우의 복잡한 심경을 헤아렸어요. 온유가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지아는 낡은 집이었지만 온유의 첫 돌을 맞아 소박하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지아는 풍선 몇 개와 직접 만든 간단한 음식으로 온유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온유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환한 웃음을 터뜨리며 지아에게 안겼어요. 지아는 온유의 티 없이 맑은 눈빛과 웃음을 보며 지난 1년 동안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듯한 깊은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지아는 온유를 꼭 끌어안으며 현우의 도움이 있었기에 이 평온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무언의 감사함을 마음속으로 전했어요. 한편 현우는 탐정으로부터 온유의 첫 돌잔치 영상을 전달받았습니다. 영상 속 지아는 초라한 환경 속에서도 온유에게 최고의 행복을 주려는 진심 어린 사랑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현우는 멀리서나마 온유의 건강한 성장과 지아의 평화로운 모습을 관찰하며 자신이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와 따뜻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로서 책임감을 묵묵히 다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큰 내적 구원과 안도감을 얻었어요. 현우는 더 이상 양육권을 주장하거나 지아의 삶에 관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온유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이 유일한 행복이었어요. 현우는 자신의 병원에서 진행되는 복잡하고 지루한 회의 중간에도 온유의 동영상을 확인하며 잠시나마 미소를 짓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우는 민준에게 온유의 성장 보고서를 받아보는 것에 만족하며 지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일은 피했어요.
민주는 지아에게 현우가 익명 지원을 하는 이유가 순수한 책임감 때문이며 절대 그녀의 삶을 침범할 의도가 없음을 확신시켰습니다. 지아는 민준의 말을 들으며 현우에 대한 오해와 앙금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지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가 익명으로 지원하는 것은 고마웠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 배 여사의 압력에 굴복해 자신을 버렸던 현우의 나약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지아는 현우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현우는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불신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평화롭고 소박한 행복은 두 사람이 이혼 후 처음으로 맛보는 진정한 안도감이었지만 지아는 이 행복이 깨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아는 온유에게 온 현우의 재단명의 택배 상자 안에 현우의 손글씨로 적힌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메모에는 온유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인 조언과 함께 온유가 돌잔치 때 밝게 웃는 모습이 보기 좋다는 짧은 문장이 쓰여 있었어요. 지아는 그 메모를 오랫동안 바라보며 현우가 여전히 자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마음을 숨긴 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었어요. 지아는 메모를 품에 안고 온유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묵 속의 공동 양육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었어요. 지아의 가슴 속에 굳게 닫혔던 감정의 벽이 허물어지고 현우를 향한 새로운 형태의 연민과 애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과거처럼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남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아이를 중심으로 한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를 향한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현우가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평화롭고 소박한 행복은 두 사람이 이혼 후 처음으로 맛보는 진정한 안도감이었습니다.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오후 온유가 18개월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한지아는 온유에게 늦은 점심을 먹이고 난 후 온유가 갑자기 심각한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입술 주변이 푸르게 변하는 청색증 증상을 목격했어요. 지아는 놀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온유를 안아들었습니다. 온유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지아는 다급하게 강민준에게 연락했고 민준의 지시에 따라 온유를 인근 대학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옮겼습니다. 지아의 손은 온유를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온유를 맞이한 민준은 즉시 정밀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민준은 지아에게 온유가 선천성 희귀 심장 기형을 앓고 있으며 이는 미숙아로 태어날 때 발견되지 않았던 잠재된 중증 질환이라고 설명했어요. 민준은 지아에게 온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고난도 심폐우회 수술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민준은 지아의 눈을 피하지 않고 가장 냉정한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아 씨, 솔직히 말해야 할 것 같아.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죠. 이 수술은 우리 병원에서 감당하기 힘들어. 온유의 케이스는 너무 복잡해. 현우의 본업만이 최적의 장비와 의료진, 특히 이 희귀 질환에 대한 최고 권위자를 갖추고 있어. 온유를 살리려면 지체 없이 그곳으로 옮겨야 해. 현우가 직접 집도해야만 해. 지아는 절망감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쌓아 올린 평화가 무너지고 다시
현우와 배 여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꼈어요. 하지만 온유의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에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우의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을 승낙했어요. 차현우는 민준으로부터 온유의 위급 상황과 희귀병 진단을 전해 듣고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현우는 평소의 냉철한 의사 대신 공포와 책임감으로 가득 찬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현우는 지아에게 익명으로 지원했던 비용이 결국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온유를 살릴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왜 이 모든 상황에 놓여야 하는지 괴로워했어요. 온유가 현우의 본원으로 옮겨져 수술 전 검사를 받는 동안 배 여사는 이 사실을 즉각 보고받았습니다. 배 여사는 온유의 생명을 현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기로 결심했어요. 배 여사는 현우를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배 여사의 집무실은 병원 최고층에 위치했으며 권위와 차가운 강철 같은 분위기로 가득했어요. 온유를 살리고 싶지? 배 여사가 현우를 차갑게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배 여사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연민도 없었어요. 당연합니다, 어머니. 저는 온유의 아버지예요. 지금 당장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현우가 억눌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이미 거래가 시작되었음을 읽었어요. 배 여사는 현우에게 하나의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좋아. 네가 이 고난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집도하면 내가 이사회를 설득해서 너를 곧바로 병원장 후계자 자리에 앉힐 거야. 모든 권력과 명예를 내게 줄게. 네가 그동안 원했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배 여사는 현우가 오랫동안 쫓아왔던 꿈을 미끼로 내밀었습니다. 현우는 어머니의 제안에 깊은 침묵을 유지했어요. 현우는 어머니가 무언가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배 여사는 현우에게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어요. 대신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한지아에게 영구적인 친권 포기 각서를 받아내. 아이는 우리 가문의 아이가 될 거야. 그 여자는 깨끗하게 정리해야 해. 과거의 치부를 모두 덮고 네가 완벽한 후계자가 되는 마지막 조건이야. 다시는 그 여자를 내 인생에 들이지 마. 현우는 어머니의 최후 통첩에 극심한 절망감을 느꼈어요. 눈앞에는 아들의 생명이, 뒤에는 아버지로서의 윤리와 지아에 대한 미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던 모든 명예가 결국 어머니의 더러운 거래, 조건이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어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아들을 살리고 지아를 버려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부러뜨릴 듯이 꽉 쥐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강하게 결심했어요. 그는 어머니의 집무실을 나와 당장 병원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현우는 이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의 지시를 공개적으로 거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현우는 이사회 홀 중앙에 서서 굳은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저는 오늘 이사회가 아닌 온유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어요. 온유는 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온유에게는 한지아라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제안하신 후계자 자리와 맞바꿀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조건을 거부하겠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직위와 미래를 걸고 이 수술을 직접 집도할 겁니다. 저의 모든 권한과 자리는 수술 후 내려놓겠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수술을 위한 최고의 환경과 팀뿐입니다. 현우의 폭탄 선언에 이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이사들은 현우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경악했어요.
배 여사는 현우의 공개적인 반항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어요. 배 여사는 화가 난 목소리로 현우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현우는 더 이상 어머니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현우는 온유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채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건 의사의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극적인 긴장감이 병원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민주는 현우의 용기 있는 결단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현우를 도울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온유의 생명을 건 고난도 수술 당일 아침 병원 전체에는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차연우는 수술복을 입은 채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어머니 배 여사가 던진 후계자 자리라는 유혹을 거부했지만 그 대가로 모든 직위를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어요. 현우의 손에는 어젯밤 자신이 작성한 사직서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수술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의 의사로서의 명예와 커리어는 이제 끝이라는 절박함이 그의 숨통을 조였어요. 현우는 수술 전 마지막으로 온유를 보려 했지만 복도 끝에 서 있는 한지아의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지아는 유리창 너머로 잠든 온유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아는 현우가 겪고 있는 내적 갈등을 직감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현우에게 다가갔어요. 현우 씨. 지아가 낮은 목소리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지아야. 내가 이 수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번 수술은 너무 위험해. 그리고 내 어머니가 나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할 거야. 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자책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과거 지아를 지켜주지 못했던 무력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어요. 그들의 몸이 닿은 것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손길에 굳건한 믿음을 담아 현우에게 전달했어요. 온유는 아빠의 손길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의사 차연우를 전적으로 신뢰해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온유를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잘 살려낼 수 있는 의사예요. 당신의 명예나 자리가 아닌 당신의 실력과 소신을 믿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현우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강력한 진정제와 같았습니다. 지아의 그 한마디는 현우에게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현우는 지아의 눈빛에서 조건 없는 신뢰와 헌신을 보았어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은 수많은 말보다 더 깊은 위로와 결속을 의미했어요. 현우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생명만을 생각하며 수술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10시간에 걸친 고난도의 심장 수술이 시작되었어요. 수술실 내부는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간절함을 쏟아부었어요. 그는 수술 과정 내내 단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현우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섬세했어요. 수술팀 모두가 현우의 초인적인 집중력에 압도되었습니다. 마침내 현우는 가장 까다로운 심폐우회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온유를 위험에서 구해냈어요. 수술 성공을 알리는 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지자 의료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 직후 현우가 수술복을 벗고 회복실로 향하는 동안
강민주는 자신이 준비했던 결정적인 움직임을 실행했습니다. 민주는 현우와 상의했던 대로 배 여사의 부당한 직위 남용과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한 증거를 병원윤리위원회에 제출했어요. 증거에는 현우가 비공식적으로 의뢰했던 친자 확인 검체 무단 사용 기록, 지아에게 친권 포기 각서를 강요했던 녹취록, 그리고 후계자 자리를 미끼로 수술을 조건으로 걸었던 배 여사의 지시 사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윤리위원회는 즉각적으로 비상회의를 소집했어요. 현우의 수술 성공이라는 극적인 사건 뒤에 터져나온 배 여사의 비리는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곧바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어요. 배 여사가 과거 현우의 연구자료 유출을 조작해 지아를 스파이로 몰아세우고 이혼을 종용했던 비인간적인 행위까지 함께 폭로되었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더 이상 배 여사를 옹호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배 여사는 윤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사장 직위에서 즉각 물러나고 경영 일선에서 영구 퇴출당했습니다. 배 여사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명예와 권력을 모두 잃었어요. 그녀는 대중의 지탄을 받으며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피해 병원 후문으로 초라하게 쫓겨나는 사회적 추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몰락은 현우가 걸었던 윤리적 소신의 승리였습니다. 현우는 온유가 무사히 회복하는 모습을 며칠 동안 지켜보았어요. 온유의 인큐베이터 앞에서 현우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을 살리기로 결심했던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온유가 이제 건강한 숨을 쉬며 자신을 보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자신이 얻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더 이상 대형 병원의 권위나 명예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온유의 상태가 안정되자 병원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어요. 이사회는 현우의 수술 실력과 명성을 높이 사사직을 만류했지만 현우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의 윤리와 소신을 따르는 삶을 선택했어요. 현우는 지아와 온유에게 비로소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증명한 것입니다. 수술 후 한 달이 지나 온유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고 지아와 함께 퇴원했습니다. 현우는 퇴원하는 지아를 병원 앞에서 기다렸어요. 지아는 온유를 안고 현우를 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는 지아에게 자신의 사직 사실과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현우는 강민준과 함께 작은 윤리적 클리닉을 개원하여 돈이나 권력 대신 환자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의사로 살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용기 있는 결정에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온유의 손을 함께 잡고 병원 문을 나섰어요. 그들의 앞에는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가족으로서의 소박하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술 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차연우는 강민준과 함께 병원 근처 상가 건물 1층에 온유소아과 및 산부인과 클리닉을 개원했습니다. 클리닉은 대형 병원의 차갑고 권위적인 분위기와는 달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따뜻한 색감과 편안한 인테리어로 꾸며졌어요. 현우는 고위험 산모 케어와 신생아 치료를 전문으로 하며 민주는 소아과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두 사람은 돈이나 명예보다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윤리적인 진료를 모토로 삼았고 지역 사회 주민들의 신뢰를 빠르게 얻었어요. 현우는 이제 진정한 의사로서의 소명을 느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한지아는 클리닉의 행정 및 재정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녀는 과거 현우의 집안에서 겪었던 꼼꼼한 관리 경험과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하여 클리닉 운영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했어요.
지아는 현우와 이제 완벽한 파트너이자 동료로서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진료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환자들의 사연에 공감하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이상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어요. 현우는 진료가 없는 시간에는 온유의 유치원 하원을 직접 챙겼습니다. 현우는 온유를 무릎에 앉혀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직접 만든 장난감을 선물하며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현우는 온유의 성장 과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지아는 현우가 온유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과거 어머니의 그늘에 가려져 늘 불안하고 냉정했던 남자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에게 헌신하는 따뜻한 아버지로 변모한 것을 확인했어요. 지아는 이런 현우의 변함없는 모습에서 비로소 그를 남편이자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가족으로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과거의 오해와 갈등을 넘어 공동의 목표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았어요. 현우는 어느 날 오후 진료실에서 지아를 불렀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반지, 상자를 지아에게 건넸어요. 지아는 의아한 표정으로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그 상자가 과거 이혼 전 자신이 선물했던 결혼 반지와는 완전히 다른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디자인임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뭐예요? 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현우는 의자에서 일어나 지아의 앞에 섰어요. 그는 지아의 손을 잡고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지아야,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자.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의 결혼은 나의 이기심과 어머니의 욕심으로 얼룩졌어. 나는 너를 진정으로 사랑했지만 지켜줄 용기가 없었지. 하지만 온유를 살리기 위해 명예도 권력도 다 버렸을 때 나는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되었어. 그것은 화려한 병원장의 아내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현우는 지아에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어요.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이번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그 어떤 조건도 없는 결혼이야. 오직 우리 세 사람의 행복만을 위한 결혼을 하고 싶어.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하자. 과거의 이혼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한 아픈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현우는 지아에게 진심을 담아 청혼했습니다. 지아는 현우의 눈빛에서 과거의 어리석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만 남아있음을 확인했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 씨, 고마워요.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나에게 가장 큰 믿음을 줬어요. 나는 이미 당신과 온유와 함께 살고 싶어요. 현우는 지아에게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따뜻하게 포옹했어요.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고통을 통해 더욱 단단하게 여물었습니다. 며칠 후 온유의 네 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클리닉 직원들과 강민준 그리고 온유의 유치원 친구들이 모두 모여 소박하고 즐거운 생일 파티가 열렸어요. 민준은 현우에게 다가와 너 드디어 사람 됐다 라고 농담을 건네며 그들의 재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온유는 건강하고 밝은 아이로 성장하여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지아의 손을 잡고 온유의 생일 케이크 촛불을 함께 불었습니다. 현우와 지아는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두 사람은 이혼 후 임신을 숨기고 홀로 출산하려 했던 극적인 상황이 결국 서로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확인하고 완전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운명적인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온유를 품에 안고 지아와 함께 환하게 웃었어요.
그들의 앞에는 더 이상 시련이 아닌 소중하고 따뜻한 행복만이 가득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촛불을 끄는 순간 과거의 모든 어둠을 뒤로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음을 무언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한 부부의 엇갈린 운명과 생명을 향한 뜨거운 부성애가 엮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현우와 지아의 이혼은 끝이 아닌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가족의 형태를 찾아내기 위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필수적인 과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단단한 사랑을 만들어내듯이 그들은 아이의 생명을 함께 지켜내며 모든 오해와 상처를 치유하고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